전략기획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진어묵 전략기획부부장 이만식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기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요즘 한참 궁금해하시는 삼진어묵의 성공 요인과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이고 또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떤지 그 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럼 삼진어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진어묵은 1953년 당시 부산에서 제일 큰 상설시장이었죠. 동네 시장에서 1953년 고 박재덕 창업주에 의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지금 창업주의 사남인 박정수 대표가 지금까지 삼진어묵을 이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장림동에 약 1000여 평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공장을 신축했고요. 그리고 2013년 12월 19일에는 국내 최초로 베이커리 형태의 어묵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2014년 8월에는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에 입점했고, 그리고 2014년 9월에는 수요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수산가공 선진화단지의 상공장이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는 코레일 부산역점, 그리고 2014년 12월에는 동부산 롯데 아울렛몰에 입점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영도 본점에는 약 30평 정도의 매장이 있습니다. 30평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년 기준으로 100억 이상이고요. 그리고 서면점이라고 하는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에 들어가 있는 곳은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식품관 내 전체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역에 위치한 저희 부산역점은 서울역을 포함한 전국 코레일 역사 내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0평 남짓한 매장에서 1년 기준으로 약 120억 이상, 그리고 20평 남짓한 매장에 저희 삼진어묵 직원 숫자는 60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울렛 매장에서는 의류나 명품 브랜드가 매출을 1위를 하는 게 정상인데요. 동부산 롯데 아울렛에서는 좀 특이하게 삼진어묵이 전체 매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롯데백화점 동래점에 오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삼진어묵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리기 이전에 간단히 우리나라 어묵 역사가 어떻게 변천됐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어묵의 기원을 따지고 가자면은 문헌적으로 진시황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조선시대 우리 문헌에도 어묵을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문헌으로 남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어묵의 본격적인 유입은 개화기 이후 일본인들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게 이제 전설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어묵의 역사는 해방부터 시작이 됩니다. 1945년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당시 이제 부산부터 목포까지 남해안 일대에는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어묵 공장들이 많이 있었고, 일본인들이 놓고 간 어묵 공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어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6.25가 일어나면서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많이 왔죠. 특히 영도에는 이제 피난민들이 당시에 많았었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게 그 당시에는 영군에서 생선들이 풍족하게 잡혔다고 합니다. 값싼 그런 생선을 활용해가지고 어묵은 가난한 서민들의 가장 대중적인 단백질 원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50년대에 들어서서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렀을 어묵은 굉장히 큰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에 당시 삼진어묵에서 근무했던 여러 명의 기술자들이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의 몇십 년 된 어묵 업체들이 그때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60년부터 이제 70년대까지는 정말로 이제 어묵 공장을 갖고 있으면은 지역 유지 소리를 듣는 그런 아주 잘 되는 공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묵 시장이 변화가 시작되는 게 80년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1985년에 대기업으로는 최초로 사무어묵이 어묵시장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87년 한 해 동안 36개의 중소기업 어묵업체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어묵업체들의 가동률은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의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면서 어묵산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중적이었고 서민적이었고 반찬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초반까지 어묵산업은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그 매출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 어묵 매출을 이제 간단한 도표로 보였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2005년까지는 침체기를 맞이하고 이제 2000년 중반대에 다시 한번 어묵 산업에는 변화가 시작되는데 또 사무어묵에 의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시 CJ는 그 우리나라의 고급 어묵 시장이 해동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그 고급 어묵 시장을 잠재적인 시장으로 판단을 하고 당시에 가장 어묵 브랜드로서는 가치가 높았던 사무어묵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 인수를 하고 2007년부터 본격적인 전국 유통을 하면서 이 CJ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수산업체인 사주대림이라든지 풀머니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어묵 시장에서 이제 치열한 마케팅 경합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성장률 약 4.1%라는 비교적 나쁘지 않은 어묵 산업이 성장을 했는데 저 이면에는 중소기업들의 그런 아픔이 숨어 있습니다. 사무어묵이 진출한 당시에는 중소기업이 전체 어묵 시장의 90%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사무어묵이 인수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중소기업들은 국내 어묵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2013년 당시에는 저렇고 지금 현재는 20%도 채 되지 않는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 어묵 시장에서 이것은 지금 삼진어묵의 최근 매출 추이인데 계속 100% 이상씩 해마다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4년 작년이죠. 굉장히 매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삼진어묵이 도대체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성공을 거렸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삼진어묵이 그 영도 본점 베이커리 매장을 오픈하기 전 1년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했습니다. 일본도 여러 차례 다녀오고 각종 음식 평론가라든지 그런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많이 듣고 그런 것들 그런 세세한 사항들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큰 시야에서 그 포인트만을 몇 가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혁신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대단하거나 그런 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대단한 것도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소한 것들도 시야를 달리하면 혁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혁신들을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콜럼버스의 달걀 체험이죠. 그러면은 그 혁신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역사학자, 철학자, 그리고 경제학자, 경영학자들이 혁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합니다. 그 많은 정의들 중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한 정의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네. 네. 오스트리아 출신의 20세기의 최고 경영학자로 꼽히는 피터 드러커가 정의한 것입니다. 혁신이란 기존 자원을 가지고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이 정의에 따르면 삼진어묵은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삼진어묵은 기존에 있는 어묵을 가지고 판매 형태라든지 모양을 달리해서 기존 어묵 산업의 시장이 아닌 전혀 새로운 곳에서 지금 수백억의 매출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장 가판대에서 팔리던 저런 어묵을 깔끔한 세련된 인테리어로 판매 방식을 달리했고요. 그리고
기존 그 어묵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정적인 인식 중에 하나였죠. 어묵은 조리를 해서 먹어야 된다는 그런 반찬용이라는 인식,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삼진어묵에서 자체적으로 어묵 고로케를 비롯한 식사 대용식, 간편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이제 최근에 한 어떤 이제 그 삼진어묵이 최근 한 3년 전부터 해오는 이벤트들인데, 이런 이벤트들은 다른 기업들에서는 흔하게 하는 그런 공모전입니다. 근데 제가 굳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국의 어떤 어묵업체도 이런 시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진어묵의 전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통은 오래됐다고만 해서 그게 전통이 있다고 말은 하지 못합니다. 삼진어묵의 그 전통은 오래도 되었지만 과거에 있던 장점들을 지금까지 잘 살리는 그런 연속성까지 결합이 돼야지만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진어묵은 아직까지 수십 년 전에 사용하던 저런 돌절구를 사용해서 어묵 반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산 효율성 때문에 커다란 스테인리스로 만드는 기계를 보통 사용하지만 저 돌절구에다 반죽을 하면은 아직까지도 기계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품질의 탄력 있는 반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진어묵의 창업주께서는 항상 재료를 강조했습니다. 먹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써야 한다고 그 기업 이념이 2대, 3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삼진어묵에는 과거 80년, 90년대 어묵산업이 기계화가 되어가면서 생산 효율성을 위해서 수제 어묵 기술자들을 내치게 됩니다. 하지만 삼진어묵은 그 수제 어묵 기술자들을 끝까지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런 다품종 소량 생산의 베이커리 형태의 어묵에서 이 수제 어묵 기술자들이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저희 삼진어묵이 물론 잘 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운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알려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영도구에서는 삼진어묵을 관광 코스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줬고요. 그리고 한국관광부사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삼진어묵 부산의 관광 명소로 소개하는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각 축제 같은 곳에 삼진어묵을 꼭 참여를 시켜줘서 삼진어묵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만 마케팅적인 시각으로 보자면은 과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다가가서 수백억의 매출을 달성했는지 그 배경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삼국지에는 제갈량이 사막 위와 싸우면서 화공 작전을 계획을 했는데 거의 성공 직전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실패한 다음에 탄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일은 사람이 꾸며도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고. 마케팅에도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마케터가 기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성공 여부는 결국은 소비자가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82년부터 지금까지 쌀 소비량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당시 1982년에는 1인당 한 사람이 1년 동안 130kg 쌀을 소비를 했는데 지금은 그 절반인 65kg을 소비하고 있고 65kg이 사라졌습니다. 82년 당시에 국민 한 사람이 하루 3끼를 쌀밥을 먹었다면은, 다시 말해서 지금 사는 사람들은 한 끼 반을 쌀 대신 다른 거를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사라진 쌀 65kg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밥 한 공기에는 100g에서 120g의 쌀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65kg이라는 쌀은 약 590kg, 그거를 한 끼 식사 5,000원 정도로 환산을 하면은 1인당 300만 원 정도의 외식비를 지출한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1인당 300만 원의 외식비를 우리나라 국민 수인 5천만으로 곱하면은 약 150조 원이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식사 대용 시장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쌀 소비가 줄어든 시기와 함께
8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세계적인 글로벌 프랜차이즈 업체를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체, 패스트푸드, 80년대, 90년대 들어서는 패밀리 레스토랑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들어오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1988년 맥도날드가 압구정에 1호점을 오픈합니다. 당시 1988년 3월에 오픈한 그해 맥도날드의 매출은 19억 원이었는데 작년 맥도날드의 매출은 4,805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더 이 시장은 커집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내 가구수 분포의 통계청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2015년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 2인 가구의 비율은 50%가 약간 넘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그 비율은 70%를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약 10년 정도 앞서 있는 추세인데, 도쿄의 경우는 1인 가구만 44% 이루고, 도쿄에서는 전체 외식 산업 중에서 가정간 편식 시장이 30%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13%로 그만큼 더 잠재 가능성이 충분한 시장이죠. 그러면 이 삼진 어묵 때문에 과연 어떤 효과가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고용 창출을 떼놓을 수 없겠습니다. 불과 1년 전 이 베이커리 사업을 하기 전에 삼진 어묵 임직원 수는 5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진 어묵 임직원은 250여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베이커리 형태의 어묵이 주목받으면서 예전에 내쳐졌던 수제어묵 장인들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삼진어묵이 삼진어묵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냐? 이 표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 1월, 1년 전이죠. 1월 한 달 동안 모 검색 사이트에서 부산어묵 검색된 횟수는 2만 건이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지지난달 1년이 지난 후에 1월 한 달 동안 부산어묵에 대한 검색 수는 약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전 국민들에 대해서 어묵 산업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삼진어묵이 지금 공장은 3개 있지만 사실 삼진어묵 공장 3개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매장 10개를 운영하기도 어렵거든요. 결국은 이런 어묵에 대한 새로운 수요는 다른 공장에게도 돌아가고 어묵 산업 전체적으로도 큰 발전이 있게 되는 거죠. 어묵뿐이 아닙니다. 제과제빵협회에서는 지금 어묵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업체에서는 어묵떡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식품군이 어묵을 중심으로 식품 콜라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콜라보 현상이 일어나면은 어떤 한 제품에 대해서 더 고부가가치화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소비되는 양은 똑같을지라도 시장은 더 커지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과거에는 어묵이 사양 산업이었기 때문에 어묵에 시설 투자하는 것은 미련한 짓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될 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종 기계 산업까지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산업이죠. 삼진어묵 영도 본점에는 주말 같은 경우 하루에 10,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을 합니다. 한 달에 20만 명 가까운 인원이 방문을 합니다. 그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분들이 한 사람당 10만 원씩만 부산에서 소비를 하더라도 그게 200억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전에는 부산에 와가지고 삼진어묵을 들렸지만 요즘에는 저기 제목을 보시다시피 삼진어묵 때문에 부산에 내려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요 두 사진은 삼진어묵 영도 본점이 있는 곳은 아주 외진 일방통행 좁은 골목길입니다.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죽어있는 거리였죠. 지금은 주말마다 저렇게 줄을 서는 광경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삼진어묵 김한식 정면 교육장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저희 질의응답은 그 이후에 영신 칼스토리오 발표를 들은 이후에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이유를 혁신, 전통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지자체 그리고 관계 간 협조를 빼놓지 않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연구부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